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아마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뭐 셀코 TV니까 일반 뭐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보통 5단계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야 그 뭐 거두절미하고 야 종목 하나 줘라 정보 하나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최고의 어떤 게 투자 단계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그 투자 단계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 주가라든가 거래량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전문가처럼 다 이렇게 주가를 다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 줘서 투자해보라고 그러면은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정량적인 분석, 기업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어떻게 뭐 성장 가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래도 미래의 어떤 트렌드, 방향을 잇고 저는 이제 우리 투자업계 그 강방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이 회사가 온전히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냐면은 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주인의식, 기업가 정신, 또 더 나아가서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자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나는 사업가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 보면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보이잖아요. 슈퍼마켓 이런 데 가고 이러면은 잘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 야, 애들 돈 잘 벌겠네. 옛날에 삼양식품에 뭐 이렇게 불당면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식품 트렌드 이런 것 바뀌어가지고 이제 비건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제 세상을 봐라. 대표님께 제가 또 이거 하나 여쭙고 싶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3년 안에 팔 것 같으면 아예 사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량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 동안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 한 반 정도는 10년 안에 마이너스가 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주가보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이든지 뭐 주구장창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2, 3년, 3, 4년 성장하고 나면은 또 그 에너지를 또 이렇게 축적했다가 그 이후에 또 상장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가 그래도 사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97, 8년도에 IMF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2007, 8년도 그리고 2007, 8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만 이제 그 IMF 때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기업들이 기업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IMF 이전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우리나라 금융자본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에게 예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사들 보면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아니면은 뭐 그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국민은행 이런 것들은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도 70%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MF 때 우리 경제 주권이 외국인들이나 일부 소수 지배주들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얘기를 누군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아 저는 좀 더 팔아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사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계속 파니까 떨어지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야 이거 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외국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나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이런 회사들 또 동남아시아 이런 쪽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그 불명예를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한국에는 세계의 K로 이렇게 분류되는 모든 그 이 산업,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엔트, 미디어, 뭐 K-푸드까지 다 세계 사람들이 불어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K-주식, K-거버넌스만큼은 옛날에 그 이제 봉건시대적 사고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외국의 자본에서 예속되지 않고 좀 활로를 찾으려면 우리 주식 시장의 건전성 지금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대선 때 제가 이제 각 캠프에 주식농부가 전하는 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면서 이것만 좀 지켜지면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국가가 모두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저평가된 요인,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컨트리 디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말이야 그 막 크게 이게 도발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윤석열 정부도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이야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 불투명한 어떤 지배 구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제가 5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주주가 보통 많아봐야 20-30%거든요. 그러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나머지 일반 주주들도 70-80%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기업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은 전부 다 80-90%가 되고 뭐 대만이나 중국 이런 데도 50-60%가 다 넘거든요. 우리는 이제 20%가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이제 공정, 뭐 상식, 정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시장의 그 상장사들 시가평가제도 이게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PBR 0.23배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가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산이 순자산이 한 1조 되는데 2-3천억의 상속증여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조금 이렇게 나쁜 기업인들은 좋지 못한 기업인들은 기업을 왜 상장시키느냐 상속증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증여 시 그 순자산 가치로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정치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는 이거 대단한 범죄거든요. 자기의 어떤 사익을 편취하다 자본시장이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그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은 박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결권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야, 내가 잘못하다가 회사도 뺏길 수 있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애들들 뭐 앞으로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문제가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잘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 변하고는 있지만은 초, 중, 고등학교에 금융경제교육,
보다는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화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한 가정 한 기업 갖기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경제 교육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해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그런 계획만 있지 실행을 한 사람이 없어. 막연해요. 90% 이상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세상 보는 눈도 키우고 뭐 경제적 부도 이렇게 누리지만은 애들은 어리니까 시간이 결국 돈이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좋은 기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 자기가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대부분 돈 벌려고 그러면은 3, 4년, 4, 5년, 10년을 보고 이 경영을 하잖아요. 적어도 투자자도 3, 4년, 4, 5년 정도 투자를 해줘야 그런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밥상머리 이제 경제교육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상머리에 보면은 밥상머리에서 뭐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얘기 나오는 게 학생 있는 집이면 뭐 이렇게 학교 성적 얘기 많이 나오고. 주로 공부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워낙 유튜브나 막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얘기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가족들끼리 뭐 아빠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 아빠가 좋아하는 기업, 또 엄마가 좋아하는 기업, 또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밥상머리에 딱 올려놓고 한번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일가 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얘기는 저는 뭐 이렇게 한 100개 기업의 지금 주주로 살아갑니다. 저는 한 줄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뭐 적어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빠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평생 함께 해도 좋겠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또 뭐 딸이 아니면 아들이 얘기 딱 하잖아요. 아빠 그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겠어. 그래? 나 중지가 모아지면 그럼 우리 이 기업에 한번 그 주인이 돼서 기업을 응원해주고 함께 성장하면 성과를 한번 공유해보자. 이래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이 벌어지면 진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면 우리 국가는 얼마나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왕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책으로 또 말씀으로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셀코 TV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저희 독자분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사연 보면 너무너무 고민들이 많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팁을 좀 주신다면 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내가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오픈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에 이제 크게 나를 이제 돈 벌었던 것들은 세상의 변화를 잇고 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뭐 이제 고려개발이라든가 KCC 건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크게 벌었고 또 2014년도에 아이데스 동스라는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도 돈을 크게 벌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이 자전거 붐일 때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또 IT 첨단 이런 산업이 있을 때 이런 기업들 이렇게 또 투자해서 벌고 근데 지금 이제 과연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크게 수익이 나는 것들은 이제 이 항공 우주 산업 해서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뭐 카이 같은 경우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한국의 어떤 위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우리 항공 우주 산업과 이제 모빌리티 산업 쪽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T 이제 문화와 관련, K 컬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K 푸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는 그 내가 그동안에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좀 개선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제 그 뭐 삼성증권이 됐든 NH투자증권이 됐든 삼성물산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중견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주가 자체로도 저평가돼 있는데 환경이나 문화는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뀌어지게 되면은 수익이 분명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다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뭐 이게 자동차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현대차는 어때요? 저는 뭐 현대차 좋다고 봐요. 많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 현대나 기아 이제 현대오토바 같은 게 제가 이제 투자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주식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분명히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맞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가 훨씬 저는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금 그 현대나 기아가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세계 5위잖아요. 저는 3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다 그런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현대나 이제 기아, 이제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K푸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CJ제일제당이나 뭐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기업, KTNG. 왜냐면 세계 사람들이 이런 그 K푸드나 이런 것들도 국내 내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나 이런 것들이 지금 1조 이상 팔리잖아요. 그 농심 라면도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지금.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일부는 알고 있어요. 기업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이 될 거냐 아니냐. 근데 이러한 시장을 우리 기업 경영인들이 알고서 확장해 나가면 굉장한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저 박영욱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좀 달랐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이 태도를 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와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